대공포는 대구경 화포나 기관포를 주로 사용하는 무기로 항공기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적의 기구를 잡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의 대공포는 부실한 조준 장치와 무기 자체의 성능 부족 등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항공기의 등장으로 대공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항공기가 정찰과 폭격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대공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독일 육군은 1910년에 대공 임무를 위한 새로운 탄약과 신속한 사격 및 이동을 위해 차량화된 대공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공포는 여러 나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구시대의 산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폭 드론 등이 등장하면서 다시 대공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개발한 대공포는 성능이 뛰어나 수출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대공포의 중요성과 우리 군의 대공포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된 항공기들의 속도가 음속을 넘어가자 대공포로는 빠르게 이동하는 초음속 항공기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타격하기 위한 시간과 정확도가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초음속 전투기들이 높은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도 대공포의 유효성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대공포가 비주류 무기 취급을 받게 된 것은 지대공 미사일의 등장 때문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의 개발은 대공 방어 체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는데요. 지대공 미사일은 대공포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 대공포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하며 탄약과 부품의 보급도 염두에 두어야 했지만 지대공 미사일은 이러한 유지 관리와 보급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겪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대공포는 현대 전장에서 비효율적인 무기 체계로 여겨지며 부식 무기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대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중국형 기관포를 장착한 자주대공포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레이더와 화력 통제 컴퓨터를 갖춘 자주대공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주대공포는 포, 차체, 레이더,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 사격 통제 컴퓨터로 구성됩니다. 포, 레이더, EOTS는 포탑을 구성하며 하나의 포탑은 다양한 차체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유인 포탑이지만 최근에는 무인 포탑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주대공포의 차체는 주로 궤도형 장갑 차량이 채택되었으나 최근에는 차륜형 장갑차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됐는데요. 과거에는 근접신관이나 시한신관 등의 포탄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가 목표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기폭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전자신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텅스텐 자탄을 뿌리는 어헤드탄과 같은 공중파열탄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공포의 이런 진화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대공포는 각국에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발과 생산을 등한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자폭 드론의 효과가 드러나자 세계는 다시 대공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기동성과 소형화로 인해 전통적인 대공 방어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공포가 다시 한번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떠오른 것인데요. 대공포는 비교적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저고도 방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공포는 초기 획득 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운영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값싼 드론을 격추하려고 비싼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는 대공포가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공포는 경우에 따라서 지상군에 대한 화력 지원도 가능하여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대공포를 생산하고 보유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는 소문이 떠돈 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공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나토의 항공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대공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82년부터 배치된 2K-22 퉁구스카는 사거리 4km의 기관포 두문과 사거리 8km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8발로 구성된 복합 대공포입니다.
퉁크스카는 표적 탐지 레이더와 화력 통제 레이더를 갖추어 사격 정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1994년에 프로토타입이 발표된 판치르 S1은 사거리 4km에 30mm, 기관포 두문과 사거리 20km의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하여 넓은 면적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카마즈사의 8륜 트럭에 탑재되어 이동식으로 운용됩니다. 독일도 현대 대공포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냉전 시기부터 바르샤바 조약군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주 대공포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독일이 2010년에 선을 보인 만티스는 오리콘 콘트라베스의 스카이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 타겟팅 및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박서 차륜형 장갑차에 장착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공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1970년대 초반 취약한 방공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대공포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무기는 20mm 발칸포와 35mm 쌍열 엘리콘포입니다. 이 무기들은 한국 방공체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대공포 개발을 시작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비호복합과 천호입니다. K30BU의 신궁의 결합은 비호복합은 고속입체 기동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대한민국의 자주대공포 체계입니다. 30mm 기관포 두문 휴대용 대공유도탄 신궁으로 무장했으며 레이더, 전자광학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대공포와 휴대용 대공유도탄을 단일 차체에 탑재하여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인 비호복합은 적 항공기가 나타나면 사거리 5km 내에서는 유도탄으로 교전하고 이를 회피해 들어오는 적 항공기는 대공포로 사격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와 EOTS를 연동하여 유도탄 발사 절차를 자동화하였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공 C2A와 연동되어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방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방공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화된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통해 표적 획득과 교전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mm 쌍열 대공포 천호는 차륜형으로 20mm 발칸 대공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성능 향상과 함께 방공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유효 사거리 3km, 최대 사거리 8.8km이며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1200발에 달합니다. 레이더 EOTS, C2A를 채택하고 차체는 K808 차륜형 장갑차를 활용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 천호는 높은 기동력을 자랑하는데요. 도로와 야지에서 빠른 기동이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90km, 수상 속도는 시속 7km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형에서 신속한 이동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EOTS를 탑재한 천호는 주야간 자동 추적과 정밀 사격이 가능한데요. 추적거리는 7km에 이르며 이는 육안으로 조준해야 하는 발칸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천호의 레이더 시스템은 360도 전 방향에서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할 수 있으며 발사되는 자동으로 가장 위협적인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발사합니다. 또한 고폭소위탄, 고폭소위 예광탄, 전방분산탄 등 다양한 탄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방분산탄은 소형 드론을 파괴하는 데 적합한 탄약으로 표적에 근접하면 포탄이 폭발하여 발생한 파편에 의해 표적이 파괴됩니다. 대한민국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과 이미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졌지만 북한도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 외의 전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드론입니다. 2022년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과 경기 북부의 상공을 헤집고 다녔던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떠들썩했었는데요. 만약 북한 무인기나 오물풍선에 폭발물이 탑재되어 있었다면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떠올려보면 비호복합과 천호 같은 대공포가 아직도 한국에게는 꼭 필요한 무기체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